네, 앞서 프로그램 시작할 때 잠깐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요. 정부가 이제 수소 정책도 많이 발표하고, 그럼 주가가 좀 뜨겁게 올랐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에도 저희 프로그램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약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신재생 쪽 섹터는요. 새해 들어서. 작년 연말부터 네. 조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팡 이슈는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네.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좀 작아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그 우려가 있고, 그리고 대형주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지금 반등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네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은행주 오늘 반등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안 그래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이걸 팔아서 이제 그쪽으로 상대적으로 이쪽은 좀 강세였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또 올해하고 내년의 실적을 봤을 때 과연 재생에너지주들이 여기서 주저앉을 것이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정책으로 인한 EU의 리파워 EU 플랜, 그리고 IRA 이런 정책으로 인한 실적 증가가 올해 내년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특히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저는 적정 시점에서는 리바운드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투자자들의 걱정은 조정폭이 너무 깊었을 때 걱정이거든요. 그래 향후에 하반기에 강하게 다시 반등해 주는 건 좋은데 조정폭이 여기서 더 깊어버리면 내 상처가 너무 크니 이거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또는 못 견디고 이제 손실을 보고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펀더멘탈 이슈가 아니니까 네. 지금 정도의 조정폭도 상당히 깊었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급락할까 싶어요. 예. 조정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본다. 여기서. 그러니까요. 지금 네. 오히려 좋은 얘기들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슈를 몇 개 정책들은. 살펴보죠. 올해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큰 이슈들 몇 개만 짚어주십시오. 일단 패스트 트랙이라고 네. 풍력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승인 기간들을 대폭 단축하는 법이 지금 거의 통과가 됐고요. 네. 또 많은 국가들에서 관련된 법들이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풍력의 전국의 국토를 2%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 현재 0.5%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IRA도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연초에 IRA와 관련된 상세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네. 수요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하반기부터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EU나 미국이나 다들 지금 재생에너지 확대는 사실은 거의 확정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안 기다리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탄소 배출권 강화라는 것도 써 있었는데 이거는 탄소 국경세 EU에서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탄소 국경세는 네. 이제 올해부터 시범 실시를 하는 거고요. 네.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는 탄소 배출권 산업의 영역을 확 늘렸죠.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소의 가격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에너지원을 당연히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앞서 제가 얘기하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세 개를 꼽았습니다. 네. 이 중에는 그러면 올해 어디에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십니까? 일단 다들 괜찮은데요. 네. 다들 괜찮은데 특히 이제 수소가 올해부터 좀 많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수소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깨끗한 수소를 과연 어떻게 확보하느냐. 네. 인프라 투자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안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보조금을 올해부터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산업 전체가 육성이 되는 이제 그런 올해 원년입니다. 올해가 수소에 좀 관심을 더 지난해보다 네. 올해는 수소가 좀 더 뜨거울 것 같다. 그렇죠. 특히 이제 수소는 관련주들이 주가들이 작년에도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딱히 보니까 재미 못 봤죠, 수소. 그러니까 워낙 그전년도까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이제 수소 관련주들은 주가도 지금 부담은 없는 상태이고요.
글로벌 산업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뭐 최근에 수소에 대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소 쪽으로 해서 가장 탑픽으로 꼽는 종목 하나만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종목은 수소든 뭐 모든 그린 산업이든 소재주가 제일 핵심이에요. 뭐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소재 쪽을 봐라. 그래서 이제 상하 프론테크, 효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제 필요한 소재가 얘네들이 생산하는 그런 이제 멤브레인이라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연료전지 발전에도 들어가고 또는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소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 저는 뭐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나옵니다면은 지난 한 해 동안 40% 정도 주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업 프론테크.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된다 이런 말씀. 연초에 좀 수소주들을 우리가 포트에 좀 담아놔라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부담이 없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네. 글로벌 산업이 이제 올해부터 열리는 원년이기 때문에 네. 해외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이거 시점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연초에 담아두면 뭐 하반기 쪽부터 이렇게 올라갈까 아니면 상반기부터 좀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은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사실은 언제 꿈틀거릴지 네. 모릅니다. 워낙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너무 주가가.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어쨌든 올 한 해 수소 쪽 섹터를 좀 보자라는 말씀이시고 우리가 수소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전에 나오셔서 풍력 쪽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네. 풍력 쪽은 어떻게 해야 되죠? 폭력 쪽은 작년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종목들이. 근데 이제 최근 연말부터 해서 좀 약세인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유가의 하락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수급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풍력 산업의 업황은 많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책적인 이슈 때문에 유럽도 네.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해상 풍력 쪽에 설치량이 많이 이제 증가하는 시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 업체들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국내 이제 풍력하면 대부분 타워 쪽이나 자켓 뭐 이쪽이 좀 많은데 어떤 기업을 좀 봐야 될까요? 풍력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이 지금 확대되는 초입 기회로 들어가기 네. 때문에 글로벌 플레이어인 CS 윈드가 제일 좋죠. CS 윈드를 제일 CS 좋게 윈드는 보십니까? 미국하고 유럽 동시에 이제 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네. 특히 둘 다를 굉장히 큰 폭으로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정책의 가장 핵심 수혜주입니다. 네. CS 윈드는 올해 어느 정도 성장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익만 70% 정도 증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네. 재작년에 이 회사가 이제 유럽과 미국의 타워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높아진 고정비 때문에 작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두 개 인수한 법인에서 네. 매출액이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올해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이익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탐방을 가본 바에 따르면 지금 이제 연말 연초는 업체들이 고객들하고 가격 협상을 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좀 상승할 것 같습니다. 타워의 공급 가격이. 공급 가격 자체도 오르고 예. 해외 공장 증설한 거 그리고 진출한 거 자체에 대한 이익도 올해 좀 반영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매우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나빠졌던 거는 잊어버리시고 네. 어쨌든 이제부터는 올해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좀 보시고 좋은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이 큰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쪽 코멘트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의견 주시죠? 배터리가 최근에 약세인 이유는 네. 글로벌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작년에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20%대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동안 판매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는 시점이고요. 과거에 네. 저희가 이제 배터리 회사들 보면 앞으로 한 4, 5년 정도의 이익을 땡겨서 PER 기준으로 보통 한 30배 근처까지는 무방하다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눈앞에 있는 성장 속도가 연평균 20%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PER 기준도 사실은 20배 이상을 넘기는 이제 힘든
지금 시점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그렇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아주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업체들의 네네. PER이 올해 실적 기준으로 대부분 다 20배 근처 또는 많이 빠진 회사들은 뭐 10배대 하는 PER도 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장주인 테슬라가 조금 기조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오면 네. 같이 아마 동조해서 주가도 업트렌드로 바뀔 것으로 보는데, 근데 이제 과거하고는 이제 눈높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기차주는 무조건 몇 배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의 큰 섹터의 개념으로 보시고 단기간의 실적, 단기간의 판매량에 따라서 팔고 사고를 하는 그런 이제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쪽도 소재를 봐야 됩니까? 소재가 작년에는 상반기까지 세일이 워낙 좋았고요. 올해도 뭐 사실은 셀하고 소재가 지금 무방할 정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사실은 뭐 거의 동조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이사님, 만약에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포트를 구성할 때 이 포트에 다양한 종목 업종을 넣지 않습니까? 네. 신재생 에너지를 몇 퍼센트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100% 우리가 뭐 주식에다 넣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비교 대상들이 워낙 달라서 네네. 참 그런데 저 같으면은 뭐 최소한 5% 이상은 계속 끌고 갈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을 5%로 출발하면 네. 이 비중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모멘텀이 생길 때마다 상승시키는 게 그게 이제 좋은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2030년을 목표로 해서 네. 각국들이 진행 중인 이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의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제 그린 산업이 그만큼 확장이 되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시대로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보면 비중은 계속 높아져야지 된다는 그런 적어도 결론인 10종목 중에는 한 종목은 이 신재생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2030년까지는 그 포트 안에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려나가는 높여가는 전략을 것이. 좀 네. 삼아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네. 최근에 주식은 부동산처럼 투자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그린 산업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050년 탄소 중립이잖아요. 네. 탄소 중립이고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30년까지의 각국들이 탄소 감축 계획들을 전부 발표를 했어요. 그 감축 계획에 따라서 지금 그린 산업들이 육성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2030년인데 네. 항상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뭐 짧게는 일주일, 뭐 길어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핀트가 계속 안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진정 이제 큰 폭의 어떤 모멘텀이 일어날 때, 우리 요번에 이제 그때를 코로나 때 놓칠 한번 수가 제대로 있다. 봤지 않습니까? 네. 다 10배씩 이상 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우리가 수익을 실현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030년까지가 모든 그린 산업들의 가장 화려한 성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면 네. 사실은 최근같이 이런 어떤 좀 하락기에도 좀 마음 편안하게 투자하실 그런 이제 알겠습니다.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와 그 신재생 에너지 올해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